드레스 좀 만들어 봤는데 어떠니? 괜찮니? 와, 예쁘다. 별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죠? 네, 선생님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당장 이제 내일 이제 수업인데, 그래서 지금 월요일에 남아서 이제 수업을 녹화를 했는데, 자, 이렇게 수업 잘 이제 선생님 막 열정적으로 막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딱 끝나고 딱 인사를 하는 찰나에 핸드폰이 하더니 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녹화가 안 되고 싹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참 지금 당혹스러움으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대신 선생님 판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까 이거 할 때 지금 40분이 넘게 걸렸거든요. 조금 단축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선생님 상당히 지금 허무하고 다시 또
이렇게 리바이벌은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이 기운 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1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소제목으로 1차 함수란 무엇이냐, 그리고 y =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자, 1차 함수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과서를 보기 전에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듯이 이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이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측으로는, 이쪽으로 할 때는 등호의 유무에 따라 식의 이름을 주는 게 있었다. 자, 등식,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고요. 그 다음 크다 작다가 있으면 부등식이다. 그리고 등식 중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식을 오른쪽으로 구분할 때는요, x의 위치에 따라서 식의 이름을 주는 게 있었죠. 특히 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많이 당했던 다음 중 1차 식은 했을 때 그 1차 다항식을 묻는 거. 자, 다항식, x가 자에 있는 식을 우리가 다항식 불렀다. 그렇다면 x가 분모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이쪽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것들, 이런 식들도 있었습니다. x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이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1이라는 거, 노란색만 보세요. 또 3x 빼기 4, 5x 제곱 더하기 x 빼기 7, 또 2분의 1x 빼기 5, 이런 거 다항식이죠. 또 2x 빼기 y, 이것도 다항식이죠. 이렇게 있으면, 특히 요거는 어떤 다항식인가요? 미지수가 두 개인 다항식입니다. 미지수 x, y가 있잖아요, 그죠? 미지수가 두 개인 다항식이에요. 자, 여기 있는 노란색들 모두 다항식인데, 여기에 빨간색 보세요. 등호 0, 0, 는 0을 주면, 그러면 요거는 아까 요 다항식이요, 등식이 됩니다. 모두 다 등식이 되죠. 여기도 는 0을 이렇게 주면, 는 10 주면 등식이에요. 등호가 있으니까. 자, 그 등식이요, x 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이 되니까 방정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여기가 1이니까 1차 방정식, 그 다음 여기도 1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최고차가 2일 때는 2차 방정식이 되겠고요. 요거는 3학년 때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음 또 2분의 1 x 빼기 5는 0과 같다. 이것도 분수 방정식이 아니고, 선생님 분수 있잖아요. 그 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분모에 있으면 분수식이 되는 것이고, 그냥 숫자 분수는 영향 없어요. x가 분자에 있잖아. 1분의 x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항식, 특히 또 방정식이 되면서 1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등식입니다. 그러면서 x, y 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1차 방정, 특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됐죠? 지금 판서가 쫙 돼 있으니까 선생님 손끝을 따라오면서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방정식까지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가 개념. 어떤 거? 전 시간에 봤던, 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결정되면 y의 값이 오로지 하나, 오직 하나, only unit, x의 값이 결정될 때 y의 값이 반드시 오직 하나씩 결정이 되는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 추가 개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x밖에 없어요. 여기도 x밖에 없고 x밖에 없고 x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워놓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그런데 얘는요, x와 y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추가 개념이 성립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x에 1 넣어요. y가 얼마야? 그러면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8 들어가면 10 나오죠. 또 x에 2를 넣어요. 그러면 x가 2이면 4 빼기 y는 10이 되니까 y가 마이너스 6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x값을 대입해도 y값이 하나씩 땅땅땅 나와주겠네. 느낌 오죠? 직관적으로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가 된다. 특히 어떤 함수라고 할까요? 네, 그냥 이제 변수로 놓고 보는데 x에 관해서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y에 관해서 1차 함수? 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어색해집니다. 왜? 함수에서 우리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죠. 자,
특히 이제 잘 쓰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들을 단어 독립변수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함수 개념을 다루면서 기호 어떻게 봤나? y equal fx로 쓴다 그랬죠? 이것은 어떤 거냐? y는 어쩌고 저쩌고 x로 구성된 식, 이렇게 뭐 x 빼기 1, 3x 빼기 4, 뭐 x제곱 5x제곱 더하기 x 빼기 7과 같이 뭐 x로 숫자로 엮인 것,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고 y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경우라는 거. y equal fx로 보통 써놓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자체로도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줄 수 있는데요. 라이프니츠, 뭐 뉴턴, 또 여러 오일러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지고 다져서 쓰기 좋게 만들어 놨잖아.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y는 2x 빼기 10으로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를 해주는 게 함수답게 모양을 고쳐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1함수란 무엇인지를 결정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다른 식들에도 우리가 y equal라는 걸 자, y equal x분의 1, y equal 루트 x, y equal 2의 x제곱, y equal sin x. 자, 우리가 아직 직접적으로 다룬 것들은 아니지만 한 번쯤 봤어요. 1학년 때 봤죠? 그리고 요거 3학년 책을 좀 본 사람은 좀 봤겠죠? 우리 지수 법칙 할 때 지수 봤죠? 요것도 3학년 책 본 사람은 좀 안 봤어도 되고요. 아무튼 식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수식, 루트, 무리식, 지수식, 뭐 선생님도 몇 번 얘기했다. 뭐 삼각식 돼요. 근데 이게 다 함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y 이퀄을 다 붙여주면 무리함수, 얘는 분수함수, 무리함수, 또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듯이 1차 함수란 무엇이냐, 교과서에 있는 그것만 똘똘똘똘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식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주자고요. 그렇다면 1차 함수란 무엇인가? 식 중에 1차 식에다가 등식 주고 거기에 이제 x값, xy 변수를 주면서 그게 동시에 이제 추가 개념, x값 결정할 때 y값이 오직 하나씩 결정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 그게 1차 함수야. 1차 식으로 만들어진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식들을 이게 이외로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딱 볼 때마다 이제 중학교 때 하승태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를 그때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수록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은 일로 생각하면 기쁘겠죠? 맞아 그때 그리고 또 고명중학교를 생각하며 자, 그런 시간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일반적으로 함수 y equal fx에서 y equal ax 플러스 b, 네, 그리고 a는 0이 아니면서 a와 b는 숫자가 들어가고, 네, 이런 상태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를 우리가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y equal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a는 0이 아니다, a와 b는 수이다, 이런 게 1차 함수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붙었을까? 자, 이렇게 가봅시다. 그럼 a가 0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자, 얘는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x에 1 대입해, y 값 결정되나요? b 나오겠지. 또 x에 2 대입해, 근데 y가 또 b가 나와요. x에 3 대입해, 그리고 또 0 되니까 0 곱하기 x니까 또 y가 b가 나와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항상 b가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수 개념 얘기할 때 only unit만 따졌지 y 값이 항상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같은 거 나와도 돼요. 어쨌거나 하나씩만 나오면 돼. 없어도 안 되고, 두 개 나와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씩 나오면 돼. 계속 b가 되든 계속 c가 되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씩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입니다. 그럼 왜 빼요? 1차식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1차 함수를 보면서 1차 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살아 있어야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얘는 x가 사라지면 1차 함수가 아니잖아. 이거 기억나요? 그럼 무슨 함수라고 했는지? y equal b라고 하는, 이거 이제 상수 함수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아울러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1, 요거 이제 교과서에 나온 문제인데요, 요거는 1차 함수가 될까요? 자, 선생님 여기 지수 1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1차 함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요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오버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1차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왜? 굳이? 왜 1인데? 지수에 1 있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수 1 있는 거잖아. 아니, 뭐 근데 왜 일치 함수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걸 이제 지수 쪽으로 보면요, 이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1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x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답답하죠. 자, x제곱이라고 하면 x를 2번 곱하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를 의문의 1번만 가라고? 그게 뭐야? 그죠? 답답하죠. 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형식주의 1960년대 전후로 형식주의와 논리주의가 아주 그냥 판을 치던 대세였던 거죠. 그럴 때 해서 막 수체랑 여러 가지 논리 정립하면서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인공위성을 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산해서요, 인공위성 쏘면 달까 가. 정확히 자연의 성리에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논리의 힘, 또 자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논리의 힘, 자연의 힘이 아닐까 생각.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에 1 들어간다고 1차식으로 우기면 안 돼. 알겠죠? 네, 요거는 마이너스 1로 나중에 다른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제 분수함수라고 이름을 주고요. 1차는 들어가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이제 1차 함수를 정리를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1번과 2번 한번 같이 띄워놓으면서 볼게요. 1번에서는 다음 중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자, 그럼 1차 함수 x의 차수가 1이면서 함수를 만족하고 있는 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1번과 3번이 있습니다. 2번은 2차 함수가 되고요. 3학년 때 배울 녀석이고, 4번은 좀 전에 봤듯이 이게 분수에 있어서 분수함수, x가 분모에 있어서 분수함수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1차 함수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참아라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주어진 문장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 봐라. 그리고 그게 1차 함수가 되는지 확인해 봐라 하는 겁니다. 1번의 경우 보면요, 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10cm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y equal 5x로 주게 되죠. 자, 그럼 그 1차 함수 되나요? Yes, 됩니다. 네, 두 번째 거는요. 자, 500원짜리 볼펜 한 자루, X원짜리 연습장 3권을 샀을 때 그때 지불한 금액이 y1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식을 어떻게 써주면 돼요? 3x 플러스 500으로 주면 되죠? 네, 그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얘는 1차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1차 함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함수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주면 된다 거였어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게 지금 1차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선생님이 뭐 필기를 싹 해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좀 편리하기는 하네요. 했던 말을 다시 하고, 또 똑같은 시간 조금 단축은 되겠지만 시간을 그래도 또 2배로 할애해야 되는 요거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괜찮은 거. 자, 그렇게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y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가 인데요, 사실 이거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니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니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줄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좀 바꾸어 주어야 좋을까. 책에서 저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모양이냐. 근데 어떤 모양이냐 해놓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릴래?를 묻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 그래프란 전시가 듯이 순수 관계가 형성이 되면 x값, y값 순서쌍을 들고 그 순서쌍을 점으로 찍어주면 그게 또 그래프죠. 그런데 이렇게 1차 함수로 이렇게 여러 모양들로 주어졌을 때요, 그때 이것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자, 첫 번째 방법,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도 쉬워요. 자, 그게 어떤 방법이냐? 바로 점 찍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상태에서 모든 점을 다 찾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점을 찍어주고 끝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책에 나와 있는 함께하기 부분에서요, y equal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그것을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한번 그려놨습니다.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EX에 대해서 이제 EX 플러스 3을 찾을 건데, 이렇게 찾을 건데 EX를 먼저 찾아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0일 때 0, 1일 때 2, 2일 때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모두 순서쌍으로 만들고요. 이것을 점을 찍어주게 되면 그럼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6 순서쌍 만들고 마이너스 2,4 모두 순서쌍을 찾아놓은 다음에 자, 점을 찍어줍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6. 자, 여기에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y축에 평행하게 x에서 선을 긋고 그 다음 마이너스 6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긋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게 되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4까지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점들을 찍어준 거. 자, 그러면 y equal ex라고 하는 그래프 이제 이것들을 모든 수로 확장을 해서 모든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선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겠죠? 네,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자, 두 번째 y equal ex 플러스 3의 그래프 역시요 그 값을 찾아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 되면서 마이너스 6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 1, 3, 5, 7로 이 값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역시 순서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3, 1,5, 2,7 이라는 순서쌍을 만들고 그것들을 역시 점을 찍어주게 되면 요 노란색 점 이렇게 찍어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역시 모든 수로 확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점 찍기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 그럼 EX 그래프도 그려놓고 Y equal EX 그래프 또 Y equal EX 더하기 3의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뭐 점 찍기로 그래프 충분히 그려줄 수 있네. 요까지 첫 번째 방법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방법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매번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1차 함수에서는 할만해요. 그나마 사실 요 점 두 개만 딱 찍고요. 이거 이렇게 연장해 주면 되는 거야. 뭐 자를 대고 연장을 해주면 이 그래프가 쭉 나온다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점 찍기가 무모해지는 게 3학년, 중학교 3학년만 넘어가면 이제 곡선이 나오거든. 그럼 그거를 다 점을 찍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막 100개, 1000개를 찍어도요. 헛다리 짚으면 쓸데없는 데만 찍는 거야. 그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가 없어. 그래프가 어떻게 꺾이는지, 어디서 꺾이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없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무모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겁니다.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자, 교과서에서 정리되어 있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띄워놓겠습니다. 1차 함수 y equal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 equal ax의 그래프를 이렇게 시작하네? 왜? 그걸 왜 가져왔어? y equal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자, 요 그래프 다시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두 번째의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파란색보다 위에 찍히죠. 이게 그래프가 위쪽에 형성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다는 거야. 이 플러스 3이라는 게 작용이 돼서요. 봐봐. 자, x가 아까 마이너스 3일 때 다른 걸로 보자. 아까 여기 x가 0일 때 요 2x에서 0이었죠. 근데 이쪽에서는 3이 됐어요. 아까는 0이어서 0,0이 찍혔는데요. 요 두 번째에서는 0,3이 찍히거든. 그 두 개의 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두 개만. 자, 0,0이면 여기 찍혀요. 0,3이면 이 위에 찍혀. 점이 위로 상승하고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든 점 그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혔던 게요. 이렇게 찍혔던 게 모두 점이 상승한다. 플러스 3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점들이 상승하니까 요 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킨다. 플러스 3만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시 y equal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y equal ax의 그래프를 플러스 b만큼 책에 여러분들 플러스까지 써주세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여기 선생님 써놓은 거 보면요. y equal 2분의 1 x 빼기 5가 있으면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첫 번째 점 찍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평행이동을 이용을 한다면 y
이퀄 2분의 1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왜?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정비례 함수 그래프 이미 봤어요. 1학년 정비례 그래프를 봐. 이 특징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고요. x에 0 대입하면 y가 0이 나오죠. 자, y 이퀄 ax의 그래프. x에 0을 대입하면 y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 대입하든 간에 0,0이라는 점을 항상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쉽다는 거야. 그래서 y 이퀄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플러스 b를 일단 제껴 놓고 y 이퀄 ax의 그래프를 그려요. 원점 지나니까 조금이라도 쉽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을 시켜주겠다. 어떻게? 플러스 b만큼. 걔가 더하기 5면 플러스 5만큼이고요. 빼기 5면 마이너스 5만큼. 밑으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마이너스 5면 그래프를 밑으로 5칸 내려주게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있었어. 그럼 얘를 밑으로 5칸,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고, 플러스 3이면 위로 1, 2, 3만큼 이렇게 올려주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y 이퀄 ax의 그래프가 쉬우니까 먼저 그려놓고 그것을 뒤에 따른 부호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된다. 플러스면 위로, 마이너스면 아래로, 플러스 7이면 7칸, 여기서 1, 2, 3, 4, 5, 6, 7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기는 해요. 이 평행이동이라는 게 우리가 1차 함수에서만 놓고 보면 y 이퀄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플러스 b만큼 그러면 평행이동을 한다.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런지, 왜 그런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나? 이런 식으로 직접 찍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에서 정리를 했듯이 공식처럼요, y 이퀄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명령하고 있어. 이거 학창시절 되게 싫어했어요. 막 특히 중학교 2학년 때도 싫었는데 3학년 때 더 싫었어. 이걸 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돼?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게 선생님이 만들었어. 생각으로. 그래서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b만큼 y축으로, 그러면 x축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알아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의 평행이동이나 고등학교 때의 평행이동까지 모두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암기하라는 거야, 교과서에서. 기분 나빠. 이거 그냥 외우래요. 자, 여기 y 이퀄 2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y 이퀄 2x의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옮기래. 기분 나쁘게.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다시 보충 내용으로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주제, 자, 1차 함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y 이퀄 ax 플러스 b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 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차 함수란 무엇이냐? 식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 달달달 외우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1차 함수 여러분들이 만들어내. 식으로부터. 요 식에서부터 1차 함수 쭉 찾아내세요. 그래야 또 나중에 또 뭐 2차 함수 쭉 찾아낼 수 있고, 뭐 무리함수 쭉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식이란 함수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y 이퀄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첫 번째, 단순 무식, 가장 쉬우나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어떤 거? 점 찍기.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거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좋은 방법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찍기가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행, 다른 방법도 있어요. 1차 함수의 경우에 이제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점찍기에 이어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 그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방법은 y 이퀄 a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이게 쉬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편하다고 볼 수 있으니 그 기준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만큼, 플러스 3이면 위로 세, 마이너스 4면 아래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주면 된다. 그리고 그 완성을 하면 이렇게 이 C까지 써주는 센스도 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세요. 얘는 Y는 EX 그래프예요. 이거는 Y는 EX 더하기 3의 그래프예요. 이렇게까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선생님이 문제 제기를 하나 더 해놓은 것은 이것을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암기에 의해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선생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근데 꼭 지금 안 하고 3학년 때 해도 되긴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해 줄게요. 일단 요걸로 일단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X절편, Y절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